지금 말이죠. 금융과 기술 세계에서 정말 거대한 두 힘이 만나서 모든 걸 뒤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융합이 바로 여러분의 돈,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의 은행이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마주한 가장 중요한 금융 문제, 그 시작점이 바로 이거일지도 모릅니다. 13조 달러. 네, 엄청난 숫자죠. 이게 뭐냐면요. 지금 미국 저축 예금 계좌에 그냥 묶여 있는, 말 그대로 잠자고 있는 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이 정말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전혀 따라잡지 못해서 그 가치가 계속 깎여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평균 저축 이자는 0.5%도 안 되는데 물가는 3%씩 오르고 있잖아요. 계산은 뭐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의 돈은 사실 저축되는 게 아니라 매년 그 가치가 조용히 사라지는 패배하는 게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한 말이 있습니다. 매달 가난해지기 위해 구독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표현 아닌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딱 맞는 말이죠. 자, 그럼 이대로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바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기 자산, 이런 게 아니고요. 망가져버린 저축 시스템을 고치는 새로운 저축 기술로서 말이죠. 원래 저축 계좌라는 게 우리한테 해줘야 할 약속이 딱 세 가지였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돈을 넣을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것. 근데 방금 봤듯이 이 세 번째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전부 지켜냅니다. 하루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소액으로 꾸준히 모을 수 있고요. 은행 눈치 볼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든 내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행이 저버린 가치 보호라는 약속을 지켜주는 핵심이죠.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지난 6년간 매일 딱 1달러씩만 비트코인을 샀다고 쳐봐요. 그럼 총 2,193달러를 넣은 건데, 와, 지금 그 가치가 7,451달러래요. 무려 230%가 넘게 성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저축 기준의 힘이죠. 자, 지금까지는 개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위로부터의 거대한 물결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바로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거시경제 투자 분야의 거물이죠. 라울 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동성이 증가하면 모든 것이 상승한다. 이게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원칙이 될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전 세계를 떠도는 돈과 신용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치 밀물 같아요. 물이 들어오면 해수면에 있는 모든 배가 그냥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돈이 많아지면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라울팔은 이 거대한 돈의 파도가 여러 곳에서 밀려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새로운 은행 규제, 정부가 돈에 막 푸는 거, 달러 약세,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막 얽혀 있어요. 근데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시장에 돈이 더 풀릴 것이다 라는 딱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풀리는 돈이 비트코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한정된 자산에 돈이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라울팔은 비트코인이 지금의 유동성 수준만 따라잡아도 가격이 14만 달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개인들의 움직임이라는 아래로부터의 힘과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위로부터의 힘, 이 두 개가 드디어 만나는 지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지금 은행들은요, 정말 완벽한 핀치에 몰렸어요.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고객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암호화폐로 떠나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같은 고성장 자산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 변화의 기폭제, 어떻게 보면 뇌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암호화폐의 입문용 약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이게 달러랑 가치가 연동된 디지털 화폐인데 은행 이자랑은 비교도 안 되는 4, 5%씩 수익을 주거든요. 이게 지금 전통은행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은행들이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비난하던 그 거대 금융사들이 지금은 서로 뒤질세라 앞다퉈서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위대한 쟁탈전이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죠. 자, 이제 한 발짝 더 크게 봅시다. 이 거대한 금융의 지각 변동이 과연 다음 기술의 물결, 즉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울팔은 이 새롭게 풀리는 막대한 자본이 결국 인류가 개발의 마지막 기술, 바로 인공지능 AI로 흘러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AI와 암호화폐의 공생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AI 혁명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에너지와 컴퓨팅 파워를 잡아먹는 괴물과도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해결책을 암호화폐 생태계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값싼 태양광 에너지부터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는 채굴시설, 그리고 AI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초고속 결제망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이 AI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라울팔은 몇 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기술주는 당연히 나스닥,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이나 구리, 은 같은 원자재,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솔라나 같은 초고속 블록체인. 이 모든 게 AI와 암호화폐의 융합이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의 핵심 부품들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지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본질, 그리고 지능의 본질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어요. 그것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말이죠. 비트코인이 돈을 재정의하고 AI가 지능을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돈과 지능, 인류 문명의 이 두 가지 핵심 축이 함께 진화할 때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